네, 지금 저희 조현철 분이 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십니다. 잠깐 여기 나와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요? 네. 카카오 게임즈나 또는 SK 바이오팜처럼 이제 빅히트 엔터도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겠군요. 예, 한 주라도 더 받는 게 이익이겠군요. 지금 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밸류에이션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무조건 영끌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엔터테인먼트 3인방이죠.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YP, YG 이 세 개를 다 합친 기업 가치보다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에 올라오나요? 공모가 밴드의 하단과 상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 정도. SM이나 YG, JYP 이런 것들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는 이 정도까지의 공모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주간 증권에서는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공모 가격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PR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이하게 지금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그 에비타 배수를 썼더라고요. EV 에비타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 EV 에비타면 뭐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많은 장치 산업이나 설비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방법 아닌가요? 그 감가상각비가 그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그 에비타 배수법을 쓰면 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그 기업 가치에 더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유출 안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어서 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 에비타 배수법, EV 에비타법을 쓰는데 뭐 빅히트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PR법은 그 정해진 기간에 그 단기 순이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장래의 수익성 같은 게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단순한 엔터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플랫폼 중심 기업, 어떤 컨텐츠 중심 기업,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갈 건데 PR법을 쓰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 에비타 배수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상장한 엔터 회사들이 에비타 배수법을 배척하는 이유로 에비타 배수법은 뭐 설비 자산이나 대형 설비가 많아서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들한테 적합한 거고 오히려 어떤 장래 수익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PR법이기 때문에 우리 엔터는 중장기적인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PR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상장을 했거든요. YG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상장한 회사들하고는 정반대의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에비타 배수법을 이번에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게 아마 훨씬 그 공모가 밴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썼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을 적용하면 PR로 한 80배 정도를 받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80배요? 지금 뭐 국내 엔터주들 대충 계산해보면 한 PR 4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을 논해봐야 이거 주가에 아무 영향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적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논하는 게 크게 가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표님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 주식도 상장하고 따상간다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1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건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따상은 기본입니다. 따상은 그냥 지금 기본 옵션으로 지금 장착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면 시가총액이 뭐 대략 한 4조 5천억 당일날 시초가에 상한가 가면 9조 9조에서 30% 상한가 가면 뭐 12조짜리 회사가 되는 건가요? 참 믿기 어려운 숫자네요.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엔터가 단순히 뭐 그 아티스트를 양성해서 뭐 배출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공연이라든지 뭐 공연이나 콘서트라든지 뭐 음원이나 또 음반 발매 활동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플랫폼
또 우리가 이제 MD, 뭐 머천다이징, 굿즈 같은 것들. 예, 뭐 굿즈 같은 것도 이런 네. 것들도 하고 영상 콘텐츠,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도 뭐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동안의 JYP, YG, SM과는 또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기업의 형태로 가겠다 하는 게 이제 방시혁씨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기존의 기획사들 대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지만 정말 뭔가 다른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방시혁 대표가 회사 설명회를 한번 하면서 기사화가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수익이 비중이 거의 45%까지 올라와 있다. 그 MD, 이제 굿즈 같은 거, 어떤 캐릭터 같은 거, 또 이제 그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영상 콘텐츠 같은 거를 제작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 공연을 엔터사가 직접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중계 플랫폼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계를 하는 그 형태로 간다든지, 그 BTS 관련된 굿즈가 458종이 있다고 합니다. 40종, 50종도 아니고 거의 500종에 가까운 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첩이나 인형 정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그 정도 아닙니다. 예. 다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들이 그 IP를 활용을 해서 직접 기획을 하고, 물론 제작은 외주를 주겠죠. 예. 거의 기업화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JYP나 YG나 SM하고는 우리가 조금 다르다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뭐 시장에서도 그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온라인 공연 형태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공연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 6월 달에 그 BTS가 그 온라인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방콘이라고. 네. 예, 방구석에서 방탄소년단과 뭐 함께 보는 뭐 함께하는 콘서트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방방콘이 뭐 평균적으로 티켓 가격이 한 3만 원대인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한 75만 명 정도가 이 공연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콘서트 하나에서 발생된 총 공연 수입이 한 27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공연을, 이 콘서트 온라인 공연을 자주 해도 한 수십만 명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도 뭐 SM이나 뭐 JYP 소속된 그런 가수들도 그 온라인 형태의 유료 콘서트를 해도 한 10만, 15만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죠. 이 정도 같으면 오프라인 콘서트를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빅히트가 이제 끌고 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시혁 씨 같은 분이 사실은 좀 대단한 분 같아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오늘날 자기를 있게 해준 힘은 분노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업에 종사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떤 부조리나 부당함, 부정의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혁신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기존의 관행들을 깨부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방시혁 씨를 보고 저 사람은 엔터 경영자가 아니고 마치 스타트업 경영자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자기 개인 소유의 그 저작권이 있는 그런 저작물들을 다 회사 소유로 다 돌려서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빅히트의 가치를 키우는데 굉장히 그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사실 이렇게 무형자산이 대부분인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정말 사람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그리고 정직한 경영자가 회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른 좀 투자 플레이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넷마블이 이에서 지분을 깨갖고 있지 않나요? 넷마블의 대주주인 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하고 친척지간이거든요. 예. 뭐 그런 게 인연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2018년에 그 넷마블이 빅히트 지분을 그때 25% 정도 네.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고작 2천억으로 지분의 25%를 얻은 건가요? 그죠? 그때 1조 밸류로 본 거죠. 예. 그 회사의 가치라는 게 물론 본질적인 영업 가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 자산 가치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서 본다면 뭐 거의 지금 카카오 게임즈하고 빅히트 상장에 또 다른 뭐 상당한 수혜주는 역시 이제 넷마블입니다. 네, 그럼 저희 정리해보면 뭐 빅히트 엔터는 일단 공모주는 무조건 참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업 적정 가치를 논하는 건 좀 힘들긴 하지만, 왜냐면 워낙 지금 유동성으로 결정되는 장이니까요. 기존에 상장돼 있는 지금 엔터주하고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대표의 역량이나 또는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큰 그림들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주가는 오버슈팅해서 대단히 높은 시총에도 불구하고, 네, 따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넷마블 같은 회사들까지도 네,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아주 거대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갖고 싶네요, 회사 주식. 같이 한번 들어가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그럼 여기서 빅히트 엔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